네, 생활에 유용한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법률톡톡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권에 관한 내용 가져오셨습니다. 네, 네, 아나운서님 혹시 복권 해보신 적 있나요? 저 한 번 해봤는데요. 안 되니까 안 하게 네, 되더라고요. 벼락 네,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게 이 복권 1등 당첨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실현되기란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이게 돈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에 시달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은 바로 이 복권에 대해서 이 생긴 분쟁이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볼게요. 네. 미성년자가 이 복권을 구입해서 1등에 당첨이 된다면 그럼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파는 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팔지 못한다면 미성년자가 당첨금을 수령할 수는 없겠다. 뭐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복권법 제 5조 제3항에서는 미성년자 즉 만 19세 미만이죠. 네. 이런 미성년자에게는 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 복권을 판매하는 분은 이 복권을 구매하는 분의 연령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만약 그렇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면 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에게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서 뭐 그런 이유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미성년자들이 복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덜컥 만약 1등에 당첨이 된 경우에는 당첨금을 찾고 싶겠죠. 그렇죠. 네. 네. 따라서 이 오히려 당첨이 안 된 것보다 조금 더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당첨된 뭐 금액, 뭐 복권을 뭐 부모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가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찾아오시면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아는 어른에게 내가 얼마를 드릴 테니 당첨금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네. 물론 별 문제 없이 찾아다 주고 아무 일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네. 그런데 부탁을 받은 사람이 돈에 욕심이 생겨 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인에게 당첨된 로또 용지를 양도해서 찾은 경우라면 일단 당첨금을 수령하면 그 금원은 이 수령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네. 특히 농협에서는 당연히 이 수령한 사람에게 이 당첨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고 이 금전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는 것이니까 네. 임의대로 미성년자에 갖다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자, 그런 경우라면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모두 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당첨된 사람은 미성년자잖아요. 그런데 마치 성년이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된 사람인 것처럼 당첨금을 수령했다면 이 당첨금을 지급하는 농협 직원을 속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소송 중에 드러날 테고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는 사기나 아니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미성년자에게는 복권을 구입하지도 말고 판매하는 분은 미성년자의 복권을 판매하지도 않아야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면 친구들끼리 어떤 자리에서 복권을 사와서 흔히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당첨이 되면 얼마씩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네. 당첨이 안 돼서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술자리에서 복권을 나눠 갖는 경우 상당히 좀 있잖아요. 네. 만약에 누군가 복권을 구입해서 이 다른 친구에게 줬다면 그리고 또 그 복권이 당첨되었다면 이 당첨금은 이 복권을 받은 사람의 것입니다. 이미 복권을 증여한 것이고 그 복권에 대한 권리는 받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보통 받은 사람은 호기롭게 야 내가 당첨되면 너 1억 줄게 아니면 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역시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는 것이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이 동일한 내용을 판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법원까지 간 걸 보면 아마도 이제 친했던 친구들끼리 사이가 이제는 좋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친구 사이가 나빠졌겠군요. 자, 당첨금 때문에도 다른 분쟁이 있었던 사건을 또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 사건은 A씨의 그 모친이 양산시청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이 복권에 당첨된 후 자신을 버리고 갔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네. 2016년 7월경 A씨는 이 복권에 당첨돼 약 70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약 27억 원 정도 됐을 텐데요. 이 A씨는 이후 자신의 두 여동생과 매제가 이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면서 강제로 자신의 집을 부수고 침입했다고 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여동생들과 이 매제는 경찰 수사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당첨금을 조금 나눠 드렸다면 이런 분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게 네. 조금 웃긴 게요. A씨를 찾아온 여동생들은 20년간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20년간 교류가 없다가 자신들의 오빠가 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니 갑자기 찾아와서 당첨금을 달라고 이 협박을 했던 거죠. 네,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위에서 말한 그 어머니 1인 시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거 역시 이 네. 여동생의 남편인 그 매제가요, 이 어머니에게 시켜서 한 행동이라는 사실이 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따라서 재판부는 이 두 여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고, 이 매제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매제가 열쇠 수리공 등을 부르는 등의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으면서도 A씨 집 현관문을 부술 때 이 현장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네. 이 태도가 매우 나쁘다고 봐가지고요, 이렇게 실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법률 톡톡 지금까지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 복권과 관련된 사례에 관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